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바다에 가을바람 서늘한 이 밤, 홀로 앉아서 위태로움 탄식한다. 태평 세월은 어느 때나 돌아올까? 지금은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 공정은 사람 따라 낮춰보지만 이름만은 부질없이 세상이 안다. 변방의 근심거리 평정한 뒤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나도 을풀이.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창작한 오원율 시 진중에서 읊다 3을 읽었습니다. 이 작품은 1598년 9월 이후에 지은 한시인데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의 먹구름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1598년 9월 10월에 창작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시에서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이순신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시를 짓고 불과 두어 달 뒤인 1598년 11월 19일의 노량해전에서 충국에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가고 싶다고 진중에서 읊다 3에서 진술한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날이 갑자기 더워졌는데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가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김선우 가수가 부릅니다. 귀거래사. 내가 있으니
끝이야 없으리.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척 들려게 내 님을 그려보련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겪은 전쟁을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 뒤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은 비봉출판사가 발행한 충무공 이순신 전서 1에 번역되어 있는 글입니다. 옥포에서 적을 쳐부순 장계.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전날 경상우수사와 협력하여 적의 배를 쳐부수라는 분부를 받고 지난 5월 4일 새벽 2시경에 출발하면서 전라우도 수사 이억기에게는 수군을 거느리고 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수군 여러 장수들이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거느리고 떠나 경상우도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니 날이 저물기로 진을 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5일 새벽에 출발하여 전날 두 도의 수군들이 서로 모이기로 약속한 곳인 당포 앞바다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약속한 곳에 없으므로 신이 거느린 가볍고 빠른 배를 보내어 당포로 빨리 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했습니다. 6일 아침 8시경에 원균이 경상우도 경내인 한산도로부터 단지 전선 한 척만 타고 왔는데 적선의 수와 정박해 있는 곳과 또 접전한 과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경상우도의 장수들인 남해현령 기효근, 미조왕 첨사 김승룡, 평산포 권관 김축 등이 판옥선 한 척에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량 만호 이연염, 소비포 권관 이영남 등은 각각 협선을 타고 왔으며 영등포 만호 우치적, 지세포 만호 한백록, 옥포 만호 이운용은 판옥선 두 척에 같이 타고서 5일과 6일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두 도의 여러 장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2번, 3번 거듭 약속을 분명히 한 뒤에 거제도의 송미포 앞바다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밤을 보냈습니다. 옥포해전 7일 새벽 다 같이 출발하여 적선들이 정박해 있는 천성과 가덕을 향해 갔는데 정오의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척후장인 사도첨사 김환, 여도권관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 변고를 알림으로 적선이 있는 줄을 알고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기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고 지시한 후 그
포구 앞바다로 줄지어 나란히 들어가 보니 외선 50여 척이 옥포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큰 배는 사방으로 온갖 무늬를 그린 비단 휘장을 둘러쳤고 그 휘장 주변으로는 대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았는데 붉은색과 흰색의 작은 깃발들을 어지럽게 매달아 놓았고 깃발 모양은 마치 펄럭이는 천이나 매달린 든 모양이었는데 모두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바람 따라 펄럭거리면서 바라보니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무리들이 그 포구로 들어가서 분탕질을 쳐서 연기가 온 산에 가득 찼는데 우리 수군의 배를 돌아보더니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 뛰어가서 배 타고는 아우성을 치며 노를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는 나오지 못하고 기슭을 타고 배를 저어가는데 6척이 선봉에 서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모두 죽을 힘을 다하니 또 배 안에 있던 관리들과 군사들 또한 그 뜻을 본받아 서로 격려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공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쪽으로 외어싸고 대들면서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 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 적들도 조총과 화살을 쏘아대다가 기운이 다 떨어지자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화살에 맞은 놈은 부지기수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달아나는 놈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일거에 무너져 흩어져서 바위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뒤떨어질까 겁내는 것 같았습니다. 좌부장인 나간 군수 신호는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부수고 머리 하나를 베었는데 배 안에 있던 칼, 갑옷, 의관 등은 모두 외장의 물건인 듯 했습니다. 우부장인 부선 군수 김득광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부수고 우리나라 포로 1명을 도로 빼앗아 왔으며 전부장인 흥양감선감 배흥립은 외의 큰 배 2척을 쳐부수었고 중부장인 광양형감 어용담은 외적의 중간 배 2척과 작은 배 2척을 쳐부수었고 중위장인 방답첨사 이순씨는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우척후장인 사도첨사 김화는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우부기통 진의 군관 보이 이추는 외적의 중간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유군장인 발포 가장 신의 군관 훈련봉사 나대용은 외적의 큰 배 2척을 쳐부수었고 후부장인 녹도만호 정우는 외적의 중간 배 2척을 쳐부수었고 좌척후장인 여도만호 김인영은 외적의 중간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좌부기전 통장인 순천대장 전봉사 유섭은 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고 우리나라 포로 소녀 1명을 도로 빼앗아 왔고 한 후장의 신의 군관 급제 최대성은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참퇴장인 신의 군관 급제 배응록은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돌격장인 신의 군관 이원량은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신이 데리고 부리는 군관 훈련 봉사 변전서 전봉사 김효성 등은 힘을 합쳐 서로 외적의 큰 배 1척을 쳐부수었고 경상도 여러 장수들이 외적의 배 5척과 우리나라 포로 3명을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모두 합하여 외적의 배 26척을 총통으로 쏘아 맞춰 깨뜨리고 불태웠는데 온 바다에서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들리는
나서며 들리는 듯 너의 목소리 말없이 돌아보면 방울 눈물이 흐르는 너와 나는 작은 연인들 하포회전. 산으로 올라간 적도들은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기가 꺾이지 않은 놈이 없었으므로 신은 여러 배에서 용맹한 사부들을 뽑아 산에 올라간 외적들을 쫓아가 잡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섬 전체가 산세가 험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발붙이기가 어려울 뿐더러 당시 우리는 적의 소굴 안에 있는 데다 배에 사부조차 없으면 혹시 뒤로 포위당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도 이미 저물어 가므로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와 머물면서 군사들을 시켜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 오게 하여 밤을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멀지 않는 바다에 외적의 큰 배 5척이 지나가고 있다는 척후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웅천 땅 하포 앞바다에 이르니 외적들은 배를 버리고 무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첨사 김환이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방답첨사 이순신이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광양현간 어영담이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그 부통 소속으로 방답에서 귀양살이하던 전첨사 이응화는 외적의 작은 배 한 척을 깨뜨리고 신의 군관 봉사 변전서 송일입 김효성 이설 등이 힘을 합쳐 활을 쏘아 외 큰 배 한 척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깨뜨려 불태운 후 밤을 타서 노를 재촉하여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적진포회전. 8일 이른 아침에 진해 땅 고리량에 외적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출발하여 안팎의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하면서 저도를 지나 고성 땅 적진포에 이르니 모두 13척의 외적의 큰 배와 중간 배들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외적들은 포구 안의 민가들을 분탕칠한 뒤에 우리 군사들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겁을 내어 산으로 올라가므로 나간 군수는 그 부통 소속인 순천대장 유섭과 힘을 합쳐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같은 부통장으로 그 거울에 사는 급제 박영남과 보인 김봉수 등이 힘을 합쳐 외적의 배 한 척을 보성 군수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방답 첨사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사도 첨사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녹도 만호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그의 부통장으로 귀양살이 중이던 전봉사 주몽룡이 외적의 중간 배 한 척을 신의 대솔 군관인 전봉사 이설 송일입 등이 힘을 합쳐 외적의 배 2척을 군관 정로위 이봉수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군관 별시위 송한련이 외적의 중간 배 한 척 등을 총과 대포로 쏘아 맞추어 깨뜨려 불태웠습니다. 그런 후에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때 적진포 근처에 사는 향화인 이신동이란 자가 우리 수군을 보고는 산 꼭대기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울부짖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로 실어와서 신이 직접 외적의 소행을 물어보니 외적들이 어제 이 폭우로 와서 민가에서 재물을 빼앗아 소와 말에 싣고 가서 자기들 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는 소를 잡아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피리도 불면서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가만히 그 노랫가락을 들어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 반은 남아서 배를 지키고 반은 무추로 올라가 고성으로 향해 갔는데 소인의 늙은 어미와 처자들은 적을 보고 숨을 때 그만 놓쳐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며 슬피 울면서 호소하였는데
신은 그 모습이 불쌍하고 또 다시 포로가 될까봐 염려되어 데려가려고 했으나 그는 자기 어미와 처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는 더욱 통분해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기운을 내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곧 천성, 가덕, 부산 등지로 향하여 외적의 배들을 섬멸해버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배들이 되어 있는 곳은 그 지형이 좁고 바닷물이 얕아서 판옥선 같은 큰 배로는 싸우기가 매우 어렵고 본도 우수사 이어끼가 아직 오지 않아서 좌수형의 군사들만으로 적진 속으로 깊이 쳐들어가기에는 형세가 매우 외롭고 위태로우며 원군과 마주 앉아 좋은 계책을 내어 국가의 치욕을 씻고자 꾀하였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이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추운 날엔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추운 날엔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전해져 온 임금의 파천 소식. 그때 마침 본도의 도사 최철견의 통첩이 뜻밖에 도착하여 비로소 임금의 어가가 관서로 피난 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통분함이 그지없어서 온 간장이 다 찢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서로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각 돌아가기로 하여 9일 정오 때 모든 배들이를 거느리고 무사히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에게 배들을 더 한층 잘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라고 엄히 타이른 후 진을 파하였습니다. 생환포로 윤백년의 진술. 순천대장 유섭이 도로 빼앗아온 우리나라 계집아이는 나이 겨우 4, 5세이니 그 부모나 살던 곳 등을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보성군수 김득광이 도로 빼앗아온 계집아이 한 명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머리를 깎아서 외인처럼 되었습니다. 임진년 5월 7일에 신문에 보았더니 동네 응암리 근방에 사는 백성 윤백년으로 나이는 14살인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외적을 만나 모모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혔다가 그날 접전할 때 도로 붙잡혀 나오게 된 연유와 외적들의 하던 온갖 짓이며 자기의 근본과 신분 등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신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비는 다대포 수군인 윤곤절인데 외란통에 지금은 그 생사를 알 수 없고 어미는 평민으로 이름이 모론인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다 모릅니다. 기장에 사는 신선 김진명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4월 외적들이 부산포에 이르러 정박하자 주인 김진명은 군령에 따라 소인에게 무기를 지워 부산진으로 데리고 갔는데 마비의 을리현에 이르러서 외적들이 벌써 부산을 함락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되돌아가서 소인을 데리고 바로 기장으로 돌아와서 성 안에 진을 쳤으나 군졸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김진명이 소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늙은 아비와 친척들이 마침 이곳으로 피난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 그 경계에 있는 운봉산 속에 숨어서 8, 9일 동안 지냈는데 외적들이 무수히 쳐들어와서 소인과 오라비, 복령 등이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부산성 안에 이르러 밤을 지내고 나니 오라비, 복령은 간 곳을 알 수 없었고 소인은 배 밑창에 넣어두고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루는 적선 30여 척이 김해부로 향해 가더니 절반 넘게 상륙하여 도적으로 변하여 그곳에서 도둑질을 5, 6일 한 뒤 6일 상후 10시경에 일제히 출발하여 율포에 와서 밤을 지내고 7일 새벽에 그곳에서 옥포 앞바다로 와서 정박했는데 그날 접전할 때 외적의 배 안으로 우리나라의 철환과 장편전이 비오듯 쏟아져서 맞은 놈은 엎어져 피를 질질 흘렸으며 외인들은 아우성치고 고꾸러지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혹은 물로 뛰어들고 혹은 산으로 올랐는데 소인은 못난 사람이어서 배 밑창에만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윤백령과 다른 계집아이는 순천 보성 등의 관리들에게 각별히 보호해 주라고 다시 내주었습니다. 흉악한 놈들의 해독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러 벌써 많은 살육과 약탈 행위가 자행되어 이 지역 백성들로서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이 이번에 해안을 따라서 두루 들어보니 지나는 산골마다 피난민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신의 배를 바라보고는 아이든 늙은이든 메고 지고 서로 이끌면서 슬피 울부짖는 것이 다시 살 길이나 얻은 것처럼 했고 적의 종적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기에 참담하여 모두 다 배에 실어오고 싶었으나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싸우러 가는 배에 사람들과 물건들 가득 싣고서는 운행이 어려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돌아갈 때 데리고 갈 테니 각자 잘 숨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타이른 뒤에 적을 뒤쫓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하께서 서쪽으로 행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노를 재촉하여 돌아왔으나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은 여전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피난 떠난 지 오래되어 이미 가진 양식도 틀림없이 다 떨어져서 꼭 굶어 죽을 것만 같았으므로 그 도의 겸 관찰사에게 마땅히 그들을 찾아내어 구호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대개 신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장수와 관원들과 군사들은 분격하여 앞을 다투어 적에게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함께 크게 이길 것을 기약하면서 전후로 40여 척의 외선을 불태웠으나 외적의 머리를 벤 것은 단지 이 둘 뿐이어서 신이 적을 섬멸하고 싶은 마음을 다 풀지 못하여 통분한 마음 더욱 심하지만 접전할 당시를 헤아려 보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선은 빠르기가 날아가는 듯한데 우리 수군을 보고 미처 도망치지 못할 것 같으면 매번 바다 기슭으로 붙어서는 고기 두름 엮은 듯이 배를 저어가다가 형세가 궁해지면 배를 버리고 무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길에 모조리 다 잡지 못했는데 간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칼을 어루만지며 탄식하였습니다.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외선에서 노획한 외인의 물건들. 외적의 배에 실었던 외적의 물건들은 모조리 찾아내어 5칸 곡간에 채워두고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사한 물건들은 전부 다 적지 못하고 그 중에서 전쟁에 쓰일 만한 것들만 골라서 따로 그 종류별로 모아놓았으며 김호부 소속 관리로 하여금 장부를 만들어 부대별로 노획한 각종 활과 화살 등을 모두 차례대로 기록하여 책자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선에 실렸던 우리가 먹을 만한 쌀 300여 섬은 여러 전선의 배고픈 격군들과 사부들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의복과 무명 등의 물건들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적을 쳐부순 후 전리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선의 붉고 검은 철갑과 여러 가지 새로 만든 투구, 철광대, 금관, 금깃, 금삽, 기돛, 깃빗자루, 소라고동 등과 같이 기이한 모양과 사치를 다해 꾸민 것들은 마치 귀신 같고 짐승 같아서 보는 사람들로서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큰 쇠목과 사색 등과 같은 성을 깨뜨리는 기계와 같은 물건들도 역시 몹시 괴상하였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건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 한 가지씩을 뽑아서 봉에 올립니다. 그 중에는 철갑, 총통 등의 물건도 들어있으며 나간 군수 신호가 벤 외의 머리 하나에는 왼쪽 귀를 도려내어 괴를 넣고 봉에서 접전할 때 공로를 세운 신의 군관 송한령과 진묵 김대수 등에게 주어서 올려보냅니다. 나머지 올려보낼 물건들도 수량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원균과 그의 부아들의 행태. 접전할 때 순천 대장선의 사부이자 순천부 정병인 이선지가 왼쪽 팔 한 군데에 화살을 맞아 조금 상한 것 밖에는 부상당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우수사 원균은 단지 세 척의 수군만을 거느렸는데 신의 여러 장수들이 잡은 외적의 배를 심지어 활을 쏘아대면서까지 빼앗으려 하였는데 통에 두 사람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장으로서 부하 단속을 하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도 소속 거제현령 김준민은 멀지 않은 바다에서 연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주장인 원균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경문을 보냈는데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소행이 심히 해교합니다. 조정에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간 적을 막는 계책에 있어서 수군이 대함대를 이루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무태서의 싸움만으로 성을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 년 내려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한 줄 압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이 만일 배를 타고 본도에 침범해 온다면 신이 나가서 수전으로서 죽기를 작정하고 막아내겠지만 만약 육로로 침범해 온다면 본도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전마 하나 없으니 막아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순천, 돌산도, 백야, 곧, 흥양, 도양의 목장에는 전쟁에 쓸만한 말들이 많으니 넉넉히 뽑아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살찌게 먹이고 길들여서 전쟁터에서 쓴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신이 멋대로 권유한 일이 아니지만 사태가 위급하므로 겸관찰사 김광에게 감목관을 정하여 보내고 말 몰아내는 군사는 각 진과 포구의 분부군으로 충당하되 하루나 이틀의 기한을 정하여 잡아내어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
수군 제1위인 이순신 제7장 이순신의 첫 전투 옥포. 이날에 경상도 소비포 바다 가운데 진을 맺어 밤을 지내고 이튿날 5일 6일 양일에 경상 전라 양도 장수가 뒤쫓아 속속 이르는 자가 많거늘 한 곳에 불러 모아 약속을 제3 신명한 뒤 거제도 송미포 앞바다에 해지자 밤을 지내고 7일 몬동틀 무렵에 배를 띄워 적의 배가 유박한 곳으로 향할세. 오시에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척구장 김환 등이 신기총을 놓아 전면에 외가 있음을 알리거늘 이순신이 여러 장수를 신칙하여 고요하고 무겁기 산같이 하고 일체로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라고 군중에 전령하고 정렬하여 일제히 나아간즉 외선 50소가 나뉘어 정박했는데 그 배 사면에 채색으로 그리고 무늬로 장식한 장막으로 둘러치고 장막가에는 붉고 하얀 작은 기가 어지러이 걸려 바람 앞에 나부껴 도니 사람의 눈이 어찔하게 어지럽더라. 아군 장사 등이 일제히 분발하여 죽기로 하나고 동서로 충돌하고 둘러싸니 도적의 무리가 창황망조하여 총알에 맞고 화살에 꿰어 흐르는 피가 임림하며 배 안에 실은 물건들을 분분히 물에 던지고 일시에 괴산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이루 해라이기 어려우며 육지에 올라 달아나는 자가 앞뒤로 서로 있더라. 아군이 더욱더욱 분전하여 외선 수십 척을 당파하고 불태워 없애니 한바다 대양에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찼더라. 산에 오른 도적을 찾아 잡으려다가 산의 형세가 험희하고 수목이 울무하여 발을 들일 땅이 없을 뿐더러 해의 기세가 또 저물므로 부득이 영등포 앞바다에 물러가 주둔하여 밤을 지내길 꾀하더니 신시가량의 외의 큰 배 5척이 갑자기 와 거리 멀지 않은 곳에서 표탕하거늘 즉시 김포 앞바다에 추적하여 대파한 뒤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밤을 지내고 초 8일 이른 아침에 진해 고리량에서 외선이 유박한다는 보고가 오거늘 즉시 배를 띄워 고성 적진포에서 외선 13척을 발견하여 뭇배가 갑자기 치며 1000개의 포가 일제히 터져 큰 승리를 또 거두더라. 사절이 아침 먹을 차로 휴게하는데 근처에 사는 백성 이신동이라는 하사가 산 위에서 우리나라 깃발을 멀리 바라보더니 등에 어린아이를 지고 퍼디고 자빠져 울부짖으며 갯가로 나아오거늘 작은 배로 실어와 도적무리의 종적을 물은즉 그 말을 가로되 외적 등이 어제 이 포구에 도착하여 인명을 상해하여 분열을 겁탈하고 재물은 소와 말로 실어 그 배에 부리더니 초경에 중류의 배를 띄우고 소잡아 술을 마시며 노랫소리 젖대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다가 오늘 이른 아침에 고성 등지로 향하더이다 하며 또 가로되 미는 노무와 처자를 난중에 서로 잃어 향할 바를 알지 못함이로소이다 하고 애처로운 눈물을 붓는 듯 하거늘 이 공이 치근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진중에 거두어 두려 한즉 그 엄이 그 안에 찾아볼 뜻으로 불긍하더라. 위순신 등 일행 장사가 이 말을 들음에 더욱 심담한 분한 마음에 찢어져 일인과 함께 살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고 도적의 진이 유박한 곳으로 향하더라. 이 전투의 외적 죽고 상함은 수천이 지나고 우리 병은 오직 순천대장 이선지가 왼쪽 팔을 총에 맞아 상했더라.
천 넘어 빈들엔 울어지친 소리는 내 텅 빈 가슴을 채우니 어느 하늘 밑 부드러운 손길 있어 그 소리 조용히 달랠까.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가득한 곳으로 비바람 가슴으로 흩날리며 저 새가 나는 날 우린 모두 알리라. 그 소리 그 깊은 아픔을 모두 나아가 조용히 머리 숙여 그 소리 그 아픔 맞으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창밖에 슬픔을 따라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그대 가슴 속 아픔을 따라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난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리. 그대 가슴 속 한 마리 작은 새 되리라. 서대문 FM 시인의 정원은 오늘 이순신 장군이 겪은 전쟁을 두 개의 글로 소개했습니다. 앞에 소개한 글은 1592년 5월 10일에 충무공이 선조 임금에게 보낸 보고서, 즉 옥포 파회 병장입니다. 두 번째 소개한 글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은 수군 제1위인 이순신에 있는 이순신의 첫 전투입니다. 두 글을 소개하며 감상한 음악은 김신우의 귀거래사, 권태수, 김세화의 작은 연인들,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양희은의 아침 이슬, 에밀레의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등입니다. 오늘 읽은 이순신의 오원율시 진중에서 읊다 3은 노량 해전이 있기 직전에 지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시에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한 사람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바다에 가을 바람 서늘한 이 밤, 홀로 앉아서 위태로움 탄식한다. 태평 세월은 어느 때나 올까? 지금은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 공적은 사람마다 낮춰보지만 이름만은 부질없이 세상이 아네. 변방의 근심거리 평정한 뒤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나도 을풀이.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다. 이 땅에 피우름이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